자, 8절 볼게요. 자, 8절은 이제 우리가 클래스 멤버의 세 번째, 이제 메소드를 선언하고 이제 호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드는 객체의 동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메소드 선언은 객체의 동작을 실행 블록으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자,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실행 블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점선 부분 있죠? 이 점선 부분이 실행 블록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선언은 객체의 동작을 실행 블록으로 정의하는 거. 그러면 요 안쪽이 결국 뭐냐? 그 객체가 어떤 하는 행위를 갖다가 코드로 작성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메소드 호출은 실행 블록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int add int x, int y.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int result는 x 더하기 y. 자, return result. 자, 요렇게 하고 자, add 자, 3,5. 자, 여러분 요렇게 작성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메소드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렇게 작성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메소드 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메소드 선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행 블록.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어떤 내용을 실행할 것인가 정의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메소드 선언이고요. 메소드 호출은 요 실행 블록을 실행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언과 호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호출 코드는 객체 내부에서도 호출될 수 있지만 객체 외부, 다른 객체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호출될 수 있다. 자, 만약에 다른 객체에서 여러분이 메소드를 호출을 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의 초반 부분에 왜 사람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상호작용할 때 사람이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계산기는 add를 실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리턴한다고 했잖아요. 그지? A라는 객체가 뭐 B라는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다시 A가 받는 이제 이런 게 바로 객체 상호작용이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게 바로 메소드 선언인데 요 제일 앞부분은 뭐냐면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리턴되는 값의 타입이 뭐냐. 자, 리턴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제 설명했었죠. 그죠? 호출을 하고 나서 돌려받는 값이라고 그래서 리턴 값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을 이제 어떤 값 형태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리턴 타입을 명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어떤 메소드냐.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 이 매개 변수는 외부로부터 즉 호출하는 쪽에서 넣어주는 값이에요. 사람이 전자계산기를 이용할 때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더할 두 수를 사람이 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사람이 주는 그 두 수를 이제 이 매개 변수에 여러분이 대입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이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자, 중괄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 중괄호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결국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메소드 선언부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메소드 시그너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드 시그너처. 그래서 선언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중괄호 블록은 이제 실행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리턴 타입, 즉,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앞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보이드라든지 더블, 이제 이 부분이 리턴 타입에 해당이 돼요. 자, 요 뒤에 나와 있는 파워 온 디바이드라고 하는 거는 메소드 이름이고요. 갈로 열고 중괄호가 왔죠, 그죠? 그럼 이거는 전체가 메소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메소드 선언할 때 이 타입 부분에 보이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메소드는 실행하고 나서 리턴 값이 없다예요. 그냥 실행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파일 보내, 메시지 전송해. 이거는 파일 보내면 되고 메시지를 보내면 되죠, 그죠? 뭐 그거 다 실행하고 나서 내한테 어떤 결과값을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메소드의 실행 블록만 실행하고 끝나는 메소드가 있다. 그런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 보이드를 타입 자리에 넣어주라는 이야기고요. 보이드가 아닌 딴 게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긴 더블이 왔는데 뭐 여기 인트도 올 수도 있고 뭐 스트링도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 바로 리턴되는 값이 더블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과값이 더블 값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메소드 이름은 우리가 변수 이름과 똑같이 첫 자를 소문자로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캐멀 스타일로 작성하는 게 관례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갈로 사이에는 여러분이 뭐를 작성을 하느냐 매개 변수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즉 중괄호 부분을 실행할 때 나는 데이터 필요 없어. 그냥 중괄호 안에 그냥 실행하면 끝나. 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매개 변수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중괄호 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수가 필요해. 정수라고 하는 두 수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int로 해서 매개 변수 두 개를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 중괄호 블록을 실행하는 조건이죠. 이 중괄호 블록이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값 두 개를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리턴 타입이 있는 메소드는 실행 블록 안에 리턴문으로 리턴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다시 int add int x, int y라고 이렇게 주고 내가 여기서 int result는 x 더하기 y라고 줬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앞이가 int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는 결과값 int가 리턴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 메소드 실행 블록을 보게 되면은 이거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거 더하기 해서 이 변수에다가 값만 넣고 끝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넣으면은 이게 여러분이 리턴 값이 됩니까? 아니죠. 여기 읽어보면은 리턴문으로 반드시 뭐 리턴 값을 지정해야 된다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뭐를 작성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다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result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결국 이 add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값은 이 result가 결과값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result 변수의 타입과 요 메소드 선언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타입이 서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리절트가 이 int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int니까 당연히 int로 리턴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더블이 오잖아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 리턴 타입이 더블로 오고 실제로 int를 리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int는 더블로 자동 타입 변환됩니까? 되죠?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바이트가 왔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바이트가 오게 되면은 인트가 바이트로 자동 타입 변환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리턴 다음에 나오는 이 값은 요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내가 깊게 좀 들어갔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문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코드 설명을 할게요. 자, 메소드명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첫 문자를 뭐로 시작해라?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다. 그리고 캐멀 스타일로 작성해라. 이 캐멀 스타일은 내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예를 보게 되면은 run, set speed, get name. set과 speed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s가 대문자로 작성됐죠. get하고 name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n자가 대문자로 작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소드명을 작성을 해라라는 이야기고, 자,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실행 블록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여기는 변수 선언하듯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대신에 값은 줄 수가 없죠. 값은 언제 주는 거예요? 값은 메소드 호출할 때 주는 거죠. 자, 요게 여러분이 메소드 선언 코드라고 한다면 이거는 메소드 호출 코드 맞습니까? 자, 그러면 10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 자리 들어가죠? 그럼 4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x는 10, y는 4가 되어서 요 안에서 x와 y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뭘 리턴합니까? 더블 값을 리턴하죠. 그럼 얘가 실행이 다 되고 나면은 더블 값이 나오니까 그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뭘 선언했습니까? 변수 선언했죠. 자, 이 밑에 코드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지금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실행 클래스입니까?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입니까? 라이브러리 클래스. 다시 말해서 객체 생성을 하기 위한 설계도죠. 메인 메소드 없잖아요. 없고 여기 안에 필드 선언은 없어요. 생성자도 안 보여요. 대신에 뭐가 보여요? 메소드 선언이 보이죠. 그죠? 클래스를 선언할 때 꼭 필드를 선언해야 해? 꼭 메소드를 선언해야 해?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필드 선언만 있을 수도 있고 메소드 선언만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필드 선언이 없지만 메소드 선언이 들어가 있죠. 자, 메소드 선언을 보니까 자, 여러분이 void 리턴 타입으로 두 개, 그다음에 int 리턴 타입 하나, 더블 리턴 타입 하나로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메소드 이름이 power on, power off, 플러스 divid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파워 온하고 파워 오프는 뭐예요? 전원을 켠다, 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전원 켜면 되고, 전원 끄면 되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플러스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한다, 나누기 한다기 때문에 두 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두 수를 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한다. 근데 매개 변수의 타입이 정수냐, 실수냐,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수로 두 개 받겠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실수로 받겠다면 더블, 더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받고 나서 뭐 할 거냐, 어떻게 실행할 거냐를 작성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요 앞에 있는 타입과 뭡니까?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 있는 값으로 리턴해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이 리턴이라는 문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요.
자, 이건 더블이니까 자, 더블 타입의 리절트를 리턴문에 지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호출을 볼 건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메소드 선언이었고요. 자, 메소드 호출은 자, 메소드 블록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 호출은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객체 내부에서도 호출될 수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객체 외부에서도 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객체 내부에서 호출이 될 때는 그냥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하면 되는데 객체 외부에서 호출할 때는 반드시 참조 변수하고 도트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뒤에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객체 내부고 자, 요거는 객체 외부예요. 자, 객체 내부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메소드가 자, 몇 개가 선언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아요? 자, 마지막의 메소드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객체 내보기 때문에 그냥 메소드 이름 그대로 작성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매개 변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 자, 여러분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게끔 여러분이 값을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디바이드도 마찬가지고 자, 이름만으로도 이제 여러분이 호출이 가능하다. 객체 내부에서는 자, 요 위에 보면은 여러분이 생성자가 보이는데 자, 생성자 안에서도 이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자, 이제 객체 외부로 가볼게요. 자, 이 객체 내부에 있는 요런 메소드를 외부 객체에서 만약에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객체부터 생성해야 돼. 그래서 이 객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이 객체를 먼저 만드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헬크라고 하는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로 가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온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이런 뜻입니다. 객체 외부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뭐가 필요해? 참조 변수와 도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이드기 때문에 지금 요거 실행하면은 리턴 값이 없죠. 근데 플러스하고 디바이드는 보이드가 아니니까 인트 더블이니까 실행하고 나면은 리턴 값이 있습니까? 이 플러스하고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고 나면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리턴 값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대입연산자 이제 이렇게 왼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 실행하고 나서 리턴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실행하고 나서 리턴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꼭 리턴 타입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와 같은 변수 선언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전혀 없고 지금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플러스하고 디바이드를 내가 호출은 하긴 하는데 내가 리턴 값을 나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리턴 값은 있긴 있는데 나는 리턴 값은 안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리턴 값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받고 싶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밑에 여러분 예제는 바로 전 페이지에 나왔던 지금 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만들고 그다음에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해보자라는 예제예요. 우리가 생성자하고 메소드하고 매개 변수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정해서 뭐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생성자나 메소드의 선언부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를 모를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전체 합을 구하는데 뭐 개수가 그래서 3개가 됐다가 5개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입력되는 매개 값의 수가 다를 경우가 있다. 좀처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가변 길이 매개 변수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메소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메소드 선언부, 리턴 타입, 메소드명, 갈로 넣고 매개 변수. 그래서 바로 이 매개 변수가 이제 우리가 고정적으로 2개, 뭐 3개, 뭐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주는 게 원래 맞는데 이제 이 개수가 결정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자, 234페이지로 와서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는 예, 개수가 결정이 되지 않는 이제 가변 길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메소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int sum 그러면은 자, 리턴 타입이 int고 이제 sum이 메소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갈로에 있는 게 이제 매개 변수인데 이제 어찌 보면은 매개 변수가 하나만 선언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은 이 사이에 이렇게 점점점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치 우리가 보통 생략 표시 기호로 점점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줄이 넘어가면은 뭐 넘어가는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뒤에 점점점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지금 int 타입의 매개 변수가 이제 요 자리에 몇 개가 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점점점을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선언된 이 su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때는 지금 이 밑에처럼 이와 같이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매개 값을 3개를 준 거고 이 밑에 거는 매개 값을 5개를 줬죠. 그래서 하나를 줘도 되고 그 다음에 3개를 줘도 되고 5개도 줘도 되고 그래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매개값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매개값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건이 뭐냐면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int 타입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다 int 값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는 여러분이 int, 뭐 하나는 더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또 뭐 하나는 또 int, 하나는 string 우리 문자열 있죠.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int 값만 이제 여기 올 수가 있다. 대신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매개 변수를 왜 선언합니까? 그 이유는 이 실행 블록, 이 실행 블록에서 이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메소드의 동작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실행할 때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줬을 경우에는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실행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배운 내용 중에 이제 그 해답이 있어요. 자, 뒷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배열을 배웠단 말이죠. 우리 배열 몇 장에서 배웠죠? 5장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배열은 여러분이 값의 목록으로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여러분 여기 코드를 보시면 자, 값의 목록으로 이제 배열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배열 생성 번지를 배열 변수 values에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sum이라고 하는 지금 메소드를 호출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작성한 코드는 보통 메소드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요 values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이 su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이렇게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제가 5장에서도 한번 이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열을 만들어 놓고 배열 변수를 대입을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배열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가변 길이 매개 변수를 이야기하다가 왜 배열이 지금 나왔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앞 페이지 돌아가 보면 이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int 점점점 values죠. 이렇게 선언된 sum을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쓴다는 이해가 됐어요. 매개값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배열을 배웠잖아요. 배열은 같은 타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배열인데 그러면 이 썸은 마치 배열을 받는 거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배열 길이 3짜리를 넣어준 거와 비슷하다. 이거는 배열 길이 5짜리를 넣어준 거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값 목록을 직접 줘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을 넘겨줘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여기에 항목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 개를 전달하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선언된 매개 변수는 결국 배열이다라는 거죠. 배열. 배열이고 배열의 항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낱개로 줘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배열 자체를 넘겨줘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예제를 보면서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 컴퓨터.점 자바 같은 경우는 실행 클래스입니까? 아니면은 설계도입니까? 설계도죠. 왜냐하면 메인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체 생성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제 구성 멤버, 즉 이게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드 선언 있을 수 있고 생성자 선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 선언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필드 선언과 생성자 선언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메소드 sum 선언만 있죠. 그죠? 자, su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선언할 때 지금 매개 변수 자리에 이와 같이 int 점점점 values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라? 아, 이 자리는 값의 항목, 즉 다시 말해서 매개값이죠. 매개값이 지정되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매개값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줄 수 있구나. 대신 int 값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int 값만. 자, 그러면 이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하는 당시에는 여기에 값이 몇 개 들어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는 값이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 sum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여기 값이 몇 개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여기 안에 들어오는 값의 개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자, 힌트는 배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밸류스는 배열 변수입니다. 배열 변수. 여러분이 배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죠? 바로 length라고 하는 속성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배열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몇 개가 들어왔는지는 values의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 값이 3개가 들어왔는지 5개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요 썸은 여기 몇 개가 주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합을 구해서 리턴하는 이제 그런 메소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전체 합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이제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죠. 자, 포문을 반복을 하는데 몇 번 반복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 변수의 랭스까지 반복해라. 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길이 바로 전까지 i가 될 때까지만 반복하고 자, 포문을 빠져나가라. 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 안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배열의 항목을 읽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배열의 항목의 0 인덱스의 항목을 읽어서 썸에 저장해라. 그 다음에 포가 반복하게 되면은 i가 0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개수만큼 포는 반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 값의 개수를 다 썸에다가 누적을 해서 플러스 이꼴이니까 누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얻은 썸을 갖다가 리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컴퓨터 이그젬플 좀 잡아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실행 클래스예요. 메인 메소드가 있으니까. 자, 요 설계도로부터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6라인에 보시면 new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new 연산자, 객체 생성해라라는 거고요. 어떤 객체를 컴퓨터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객체 초기화는 바로 이 생성자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생성자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도 이런 생성자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기본 생성자가 컴파일 타임에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여러분 객체 번지를 리턴해주면 이제 이 컴퓨터 타입의 이제 이 변수에서 이제 그 번지를 저장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내가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점을 찍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느냐. 이 객체 내부가 아니라 객체 바깥쪽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객체 만들었으니까 결국 이 객체의 위치 정보는 변수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 다트 이거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mycom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접근을 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다오. 다른 말로 실행해 다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값이 몇 개 주어졌습니까? 3개가 주어졌죠? 그럼 이 3개가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거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3. 그래서 이 1, 2, 3이 요거는 배열이 아닙니다. 이거는 배열이 아니지만 요쪽으로 대입이 될 때는 마치 얘가 배열처럼 동작을 하게 돼 있다. 즉 이와 같이 중고와 똑같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이 5개를 줬으니까 이제 이때 썸 내부에 쓰는 이 값이 얼마?
5가 되겠죠? 맞아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값의 항목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주지 않고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을 갖다가 매개값으로 제공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찌 보면 이게 더 정상적일지도 몰라. 이런 거보다는. 이게 더 정상적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배열을 전달을 하니까 얘가 배열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게 5개니까 역시 5가 나오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두 개를 이제 여러분이 비교를 좀 해보자. 이 두 개를. 자, 요 sum 같은 경우는 배열 변수를 여기다가 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 배열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매개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왜 얘가 추가가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저기 우리 5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메소드에 여러분이 매개 변수가 뭐 배열 변수이거나 또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가변 길이 변수이거나 할 경우에는 이미 변수는 선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게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인트 배열의 values가 있고 자, 이렇게 미리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죠. 그래서 values에다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자, new 붙이고 요 앞에 int 자, 배열 타입 있죠. 그걸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자, 이렇게 1, 2, 3 예, 배열을 이렇게 생성하고 그 번지를 여기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점점점도 결국 배열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배열의 번지를 대입을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요와 같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죠? 직접 이제 요 배열을 직접 생성해서 값으로 대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매개 변수의 변수가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와 같이 배열을 생성해서 값으로 제공을 해야 돼. 자, 이 위의 것처럼 미리 배열을 생성을 해놓고 여러분이 참조 변수를 대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직접 배열을 생성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실습을 했을 텐데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 자리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요 자리에 이거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int 배열의 매개 변수, values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컴퓨터 이거잼플에서 뭐는 안 돼요? 이 10라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5라인은 안 되겠죠. 그런데 21라인하고 26라인은 돼요. 이해되죠? 자,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주지 말고 자, int 배열로 매개 변수를 선언해보자. 자, 저장해야 되겠죠. 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매개 변수, 즉 배열을 갖는데 호출할 때 int 배열을 이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배열이 아니죠. 이거는 배열이 아닙니다.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배열을 매개값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론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편리상 이렇게 자, 닷을 3개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선언된 매개 변수의 값을 제공을 할 때는 자, 값의 목록을 콤마로 구분해서 제공해도 되고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제공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보세요. 리턴문이 나오는데 자, 리턴문은 2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소드의 실행 종료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턴 값을 지정할 때 또 이제 리턴문을 사용을 합니다. 하여튼 리턴문이 실행이 되면 무조건 메소드의 실행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그냥 종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값을 리턴하고 종료를 하느냐 이제 그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 밑에 작성하는 방법은 리턴 하고 나서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드는 unreachable 코드라고 하는 컴파일 에러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런 에러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메소드 선언부죠. 메소드 시그너처고. 자, 여기 중괄호 시작 끝 이제 여기인데. 자, 요 안에 요 자리에 return이라고 하는 문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메소드가 리턴 타입이 in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의 최종 결과물이 정수값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턴문은 이 값이 최종값이야 라는 그런 뜻. 이 값을 리턴할 거야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건데 리턴의 또 다른 기능은 그냥 메소드를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값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여기서 메소드 실행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밑에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코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턴문 밑에는 이런 것을 작성하면은 안 된다. 네, 그걸 아셔야 되고.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그럼 왜 되느냐? 리턴문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밑에 뭐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뭐냐면 요 if라고 하는 조건문이 들어갔어.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if문 요게 false가 되면 어떻게 되지? 요거 실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false일 경우에 요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리턴문이 사용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리턴 타입이 있는 이런 메소드는 반드시 리턴문이 있어야 되고요. 리턴문 뒤에는 반드시 리턴하는 값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턴문 밑에는 새로운 여러분 다른 실행문이 왔으면 안 된다. 예, 리턴문 밑에는 예, 다른 실행문이 오면은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코드라고 그래서 이런 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 오류. 자, 이 밑에 코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밑에 코드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리턴 타입을 갖고 있고 is left gas 뭐 가스가 남은 가스가 있냐 뭐 이런 뜻이죠. 자, 가스라고 하는 이게 필드일 거예요, 아마. 우리 필드 배웠죠, 그죠? 가스라고 하는 필드가 0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0이면 자, 요거 출력하고 나서 return false. 가스가 남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은 false를 리턴을 하기 위해서 return false 한 거고요. 만약에 가스가 0이 아니라면 요거 출력하고 나서 return true. 그래서 남아있는 가스가 있느냐 물었으니까 있다 하니까 true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리턴이 실행이 되었다 그러면 아까 리턴은 메소드 실행 종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요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한다. 자, 여기 필드 선언으로 int guess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카라고 하는 이 설계도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guess라고 하는 이 필드는 기본 어떤 값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0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카 객체를 생성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이 6라인 이 시점에 가스의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값으로 0값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 밑에 보시면 8, 9, 10라인은 뭐를 하는 겁니까? 메소드 선언입니까? 맞죠? 자, 보이드가 되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리턴 값이 없다. 그냥 실행하고 끝난다. 이런 뜻이고요. 자, 메소드 이름이 setGuess고, 자, 갈로 열고, 자, int 값을 하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guess의 값을 뭐 하나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받은 매개값 guess를 어디에 저장을 한다? 필드 guess에 저장한다. 이 말이죠. 자, this 점 이거 어떻게 해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guess 데이터 이 말이죠.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게 되면은 필드 맞습니까? 그럼 이 guess는 필드예요. 그럼 결국은 매개값으로 받은 그 값 guess를 필드 guess에 저장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코드 한번 보세요. 자, 이 코드 보게 되면은 myCar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set guess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해석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myCar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set gues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다오 이 말이죠. 자, 여기 5를 잡아 넣었어요. 그럼 이 5가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이 5가 어디에 저장이 돼요? 필드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시점의 필드 값은 얼마가 된다? 이 시점의 가스의 필드 값은 0인데 요거 실행하고 나서는 가스 값이 뭐로 바뀐다? 5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에 13라인부터 시작해서 20라인 요거는 뭐를 선언하는 코드입니까? 역시 메소드 선언이죠. 자, 리턴 타입이 뭡니까? 불리언.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is left guess가 남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았으면 true, 남아있지 않으면 false예요. 그러면 남아있지 않다는 어떻게 여러분이 조건을 세우느냐? 이 포문으로 guess가 0이라면 자, 이때 guess는 여러분이 매개 변수입니까? 필드입니까? 아, 여기 this가 안 붙었다고 그래서 이건 매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이 매개 변수 자리에 여러분 가스가 없으면 여기서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뭘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0이라면 자, 리턴 폴스 했어요. 폴스를 리턴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실행이 끝나죠. 이 메소드는. 근데 만약에 가스가 0이 아니라면 요 이 폼은 건너뛰어서 일로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 출력하고 나서 리턴 true. 이제 true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자, 23라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33라인까지 요거는 뭐를 선언하는 겁니까? 역시 메소드 선언하는 거 맞습니까? 자,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뭡니까? 그러면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그냥 실행하고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run. 자, 메소드 이름이고요. 자, 매개 변수는 없다. 자, while true. 자, 이거 뭡니까? while true.
반복문이죠. 근데 이 안에 조건에 따라서 반복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true가 고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무한히 반복합니다. 맞습니까?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뭐 조사하고 있습니까? 가스가 0보다 크냐를 조사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연료가 남아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연료가 남아 있으면 뭐 한다? 달립니다. 출력하고 그다음에 그때의 잔량을 갖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달렸으니까 연료를 소비했겠죠. 그래서 연료를 소비했으니까 일씩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가스가 0보다 크지 않다. 이 말은 가스가 0이 되면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럼 else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else는 연료가 없으니까 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멈춥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때 잔량을 출력을 하게끔 돼 있고 자, 이때 여러분이 자, 요 자리에 뭐가 사용됐습니까? 리턴이 사용됐지. 여러분 리턴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리턴 할 때는 자,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에 따른 값을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이 없죠? 없으면 이 리턴은 그냥 뭐예요? 여기서 종료해. 뭘 종료해? 메소드를 종료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무슨 코드가 있든지 상관없이 실행이 다 안 돼요. 이 리턴 대신에 이거 대신에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역시 똑같은 효과가 나겠습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근데 왜 브레이크를 안 쓰고 리턴을 썼느냐?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게 리턴 문을 지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리턴을 쓸 수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넣느냐, 리턴을 넣느냐, 이제 여러분이 차이점이 뭐냐면, while문이 끝나는 요 지점에 여러분이 다른 코드가 이렇게 있다면, 리턴을 해서 이 while문을 종료를 시키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 안 된다? 리턴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 while문 다음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브레이크는 뭐만 빠져나가라? while문만 빠져나가라니까. while문 다음에 뭔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실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거든요. 자, 일단 보기만 보세요. 실습은 여러분 할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while문에 지금 여기 안에 리턴문이 있는데 내가 while문 바깥쪽에다가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run 종료라고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자, 이거 지금 이 표시가 무슨 표시입니까? 컴파일레라 표시죠. 그럼 이게 왜 컴파일레라가 생겼을까요? 자,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unreachable 코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결코 실행될 수 없는 실행문을 왜 너 여기 넣었냐 이 말이죠. 그럼 왜 이게 결코 실행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리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런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결코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컴파일 에러가 안 생기죠. 그 이유는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while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행할 수 있습니까? 리턴 대신에 브레이크를 넣는 거하고 지금은 여기서는 똑같은데 만약에 while문 바깥쪽에 뭔가가 있으면 그때는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카 이그젬플은 실행 클래스인데 요 다음 코드 한번 볼게요. 뭐 여기는 그냥 if문으로 mycar.is left guess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mycar.is left guess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까지가 뭐예요? 메소드 호출이죠.
그러면 이 메소드 호출 코드가 if문 안에 작성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if문 작성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 뭐가 옵니까? 조건식이 오죠. 맞나요? 조건식이 와서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식이 왜 조건식이에요?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true 아니면 false를 산출하는 식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조건식 대신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메소드 호출 코드가 왔죠.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결과값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야? true 또는 false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if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true를 리턴할 경우에는 요거 실행을, 자, 요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mycar.run. 이거는 여러분이 또 메소드 호출 코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료가 있으니까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연료가 없으면은 이제 가스를 주입하세요라고 하는 이거를 출력하고 이제 끝난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오버로딩 이거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생성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224페이지. 자, 생성자 오버로딩이 이와 같이 자, 생성자를 여러 개를 이제 선언할 수 있다. 자, 이때 자, 이 생성자의 매개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의 이 타입의 순서가 다른 이제 이런 생성자들을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었고, 메소드 오버로딩도 똑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메소드 오버로딩은 메소드 이름은 같되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가 다른 메소드를 여러 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클래스 블록에 선언된 메소드가 있는데 이때 메소드 이름이 똑같다. 이거하고 똑같다. 그럼 뭐가 다르냐? 자, 여기 매개 변수의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의 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 메소드 이름은 똑같지만 요 뒤에 변수가 다른 것들을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다. 이게 메소드 오버로딩이에요. 자, 이때 리턴 타입은 여러분이 상관없습니다. 리턴 타입은 달라도 상관없고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메소드 오버로딩은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름이 같은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만듭니까? 자, 그 목적은 다양한 매개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이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름은 다 플러스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은 메소드 오버로딩이죠. 자, 이때, 자, 이 리턴 타입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int고, 이거는 더블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관없다. 뭐가 달라야 된다? 매개 변수의 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 그리고 순서, 이런 게 달라야 되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이 인터만 왔고, 여기는 더블만 왔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메소드 하나만을 선언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 자리에 줄 수 있는 값은 정수밖에 못 줍니까? 실수를 줄 수가 없죠. 예. 그럼 내가 실수를 플러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플러스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정수도 플러스를 하고 싶고 실수도 플러스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메소드 이름을 두 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요것만 더블인 타입을 하나 더 선언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다양한 매개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거는 정수, 요거는 실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개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메소드 오버로딩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가 오버로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콘솔에 출력하는 system.out.println이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 콘솔에 출력하는 거 많이 작성해 왔죠, 그죠? 여러분 이 갈로 속에 정수를 넣어도 되고 실수를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문자열을 넣어도 되고 뭐 어떠한 타입이든 다 여기에 우리가 넣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이 printl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냥 매개 변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더블 타입의 매개 변수, int 타입의 매개 변수, 그다음에 string 타입의 매개 변수. 그래서 다 타입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println이 여러 개가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ystem.out.println 요 갈로 속에 어떠한 타입이든 다 우리가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자, calculator.java 요거는 이제 슬개도예요. 이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슬개도고, 자, 그 다음에 calculator example.java는 calculator 객체를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실행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alculator 클래스에 보면 여러분이 area rectangl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되어져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블 타입의 매개 변수 하나만 있고 하나는 더블 타입의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메소드 오버로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width 곱하기 width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사각형은 width하고 width 이게 똑같죠.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은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가로하고 세로하고 다른 거. 똑같이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를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매개 변수 개수를 달리해서 이거는 정사각형, 이거는 직사각형.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별도로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실행 클래스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행 클래스가 되려고 그러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요 코드는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 맞습니까? 네, 변수 선언하는 코드죠. 타입이 캘큘레이터고, 여러분 클래스도 타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캘큘레이터 타입의 변수 myCalcul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new는 객체 생성 연산자죠.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자, 초기화를 위해서 어떤 생성자를 실행한다?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실행한다. 이 말이죠. 자, 객체가 초기화가 완료되면 new는 뭘 리턴한다? 이 객체의 생성 번지를 리턴합니까? 그러면은 이 변수 안에는 이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 지금 이쪽은 캘큘레이터라는 객체 안이 아니라 캘큘레이터 객체 바깥쪽이죠. 바깥쪽에서 캘큘레이터 객체를 쓰려고 그러면 일단 캘큘레이터의 위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 위치 정보는 누가 갖고 있다? myCalQ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변수가 참조하는 번지로 가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어 렉탱글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해 다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값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죠. 자, 값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두 개 중에 어떤 메소드가 선택이 될까요? 당연히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얘를 실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때 10이 여러분이 여기로 전달됩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11이어서 얘는 100을 리턴합니까? 그러면 리턴하니까 리턴된 값이 여기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게 10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값이 두 개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받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가 두 개짜리가 있는 얘가 선택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때 10이 여기에 들어오고, 자, 20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20 이렇게 돼서 200이 리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요거 실습 한번 해 보십니다.